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김기현 일단 재신임. 국민의힘이 어제, 일요일인 어제 긴급 의총 열고 4시간 반 가까이 회의를 했다면서요? 네, 그 회의 결과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간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이런 의총이 제기된 거는 이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책임 공방이 한창이기 때문에 제기가 된 거고요. 네. 사실상 재신임이 됐어요. 김기현 대표도 의총장에서 내년 총선 승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 그러니까 한 번만 믿어달라라고 말했고 네. 의원들이 박수로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 총선 승리에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거를 일제히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썼던데. 그렇게 이해한 의원들도 그런 취지로 이해한 의원들이 많았다고 정확한 해요. 워딩은 정치 생명 걸겠다였어요. 예. 자, 비공개로 한 4시간 넘게 이어졌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가 제일 궁금한데 네. 어떤 얘기가 나왔대요? 의원 90명 참석 그리고 26명이 발언을 했대요. 네. 평소보다 엄청 많이 한 거거든요. 네. 다만 제가 어제도 여러 의원들한테 물어봤는데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일부러 이렇게 여러 사람 발언하도록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판을 키워서 경론 끝에 재신임 이런 그림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본에 애초에 짜여져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고. 왜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까? 그 취재원은? 그러니까 충분히 만약에 어떤 쟁점을 놓고 토론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거고. 제가 이제 취재했던 거는 3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네. 첫째, 임명직 당직자가 총사퇴했던 거. 그러니까 임명직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부 총장 이렇게 뭐 윤핵관 주류 그룹인데 네. 이 사람들이 먼저 관두면서 일종의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러니까 책임론이 더 위로 향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둘째, 이용 의원이 발언을 했어요. 이용 의원이면 친윤계 의원인데 첫 발언, 네. 첫 주자가 이용 의원이었다면서요? 네, 근데 이용 의원이 보통 이제 윤심 혹은 윤핵관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의원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대선 때 수행실장 했고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저 주호영 의원한테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들이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어제도 첫 발언자로 나와서 단결합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의원들한테는 윤심 혹은 윤핵관 입장으로 받아들여진 거고요. 조금 더 정확한 워딩을 말씀드리자면 내부 총질 이럴 때 하지 말고 음. 내부 총질 하지 말고 단결해야 한다. 네. 내부 총질 단결 두 워딩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중진 의원한테 제가 어제 물어봤는데 네. 애초에 사실은 의원총회라는 게 영남권 의원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했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없다. 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갔다라고 합니다. 물론 김기현 책임론도 일각에서 나오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병수, 최재형, 김웅, 허은하 의원 정도 나오긴 했는데 네. 다만 의총장에서 김기현 관둬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퇴를 직접 명시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없었다. 네. 그리고 워낙에 소수였기 때문에 힘을 받지는 못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재신임이 된 거고 다만 뭐 이게 끝이 아니다. 만약에 부정적 여론이 계속 제기가 되면 네. 책임론은 다시 끌어오를 거다라고 저한테 말했던 수도권 의원도 있었거든요. 네, 네. 뭐 아예 결론이 난 건 아니라는 취지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의원총회 있기 전에 김준일 에디터, SNS에 뭐 의원들이 올린 글 보거나 또 원회의 흐름들 이렇게 취재해 보면, 야,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경론이 벌어질 것 같고 이제 지도부 책임을 묻게 될 것 같다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예. 결국은 박수로 재신임으로 끝났네요. 그러니까 뭐 다른 라디오에 나와서 뭐 홍문표 의원은 뭐 연판장을 돌리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원외위원장들이 연판장 예. 돌리려고 한다는 전화도 받았다. 예, 예. 그랬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부글부글 끓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제 의총은 뭐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재확인된 대통령의 그립감, 당 장악력 그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나온 얘기가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는 그 메시지는 당에,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에서는 당 사무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지금 뭐 김기현 갈아치울 때가 아니다라는 시그널이 명확했던 거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제 당의 이제 임명직 선출직은 아니고 임명직들이 다 사퇴했다 한 것도 이게 다 조율돼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하고 용산하고 조율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 김기현 대표 체제를 대충 용산에서 흔들지 않겠다.
요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임명직이 예. 그 전날 그만둔 거는 그 정도 선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보는 그래서 거예요? 뭐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까지 이제 예. 그만두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강하게 그만두겠다고 본인이.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 일괄 사퇴로 이제 정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럼 왜 이러느냐라고 본다라면은 네.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선거 끝나자마자 불거졌던 게 이제 용산 책임론이잖아요. 대통령 책임론.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거는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다. 여러 언론 보도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김기현 대표를 그러니까 바꾸고 뭐 비대위로 가는 것 자체가 그 책임론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이제 비춰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 개편도 사실은 선거 끝나고 곧바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11월 초중순으로 이제 미뤘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밀려서 하지 않겠다. 대통령의 약간 그런 어떤 소신, 고집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 선거도 이제 내년 총선도 대통령 간판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에서도 그렇게 맨날 얘기를 했고 네, 우리는 중간 평가 성격이니까 대통령 간판으로 당정일치로 하겠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재확인된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배경은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수도권이 사실상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면서 20명이 안 되거든요. 네. 120명, 110명, 120명 가운데. 그러니까 영남 의원들은 어쨌든 공천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특히 TK 뭐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공천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 이게 뭐 경쟁력 이거보다는 그게 중요하니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뭐 수적으로도 사실은 여기에서 세게 얘기할 사람은 없고 아예 세게 얘기할 사람들은 의원이 아니거나 뭐 예를 들면 뭐 이준석,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쇄신론이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 한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공포가 불러온 침묵의 카르텔 같은 게 있는 분위기였다. 의원총회가 뭐 이렇게 또 표현한 분도 있던데 결국 김준일 에디터는 그 대통령실의 워딩 이번 선거를 교훈 삼아서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해야 된다. 이게 어떤 지침이 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 지시님으로 간 것이다. 요 이야기는 오늘 좀 인터뷰로 뭐 풀어볼 텐데요. 잠시 후에는 김재원 최고위원 만나서 최고위 쪽 분위기도 잘 알고 또 원외 쪽 분위기도 잘 아는 분이잖아요. 김기현 최고위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2부의 뉴스닥에서도 이 얘기 좀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의대 정원 2배 늘리나. 정부가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25년부터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애초에는 한 500명 선 이렇게 얘기하다가 1000명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론되는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현행 의대 정원이 네. 매년 3,000명씩이에요. 네. 2006년에 의학 분업할 때 300명을 줄였고요. 그 이후에 18년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이번에 300명 늘린다, 500명 늘린다 이렇게 이번 국면 전에도 사실은 말이 많았었는데 의사들이 반대하면서 막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난주 목요일에 연합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네. 500명대 이상 증원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취재 경쟁이 붙었는데 조선일보가 토요일에 1000명 늘린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예요. 두 배. 2배 늘어난 거죠. 그리고 그랬던 조선일보가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3000명 늘린다고 이렇게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수년간 뽑아온 인원이 3,000명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현행으로 움직이는 게 3,000명인데 3,000명을 한 해에 더 뽑는다. 네, 한 해 입학생을. 네, 정확히는 이번 2025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행 고의는 1000명 늘리고 이번 정부 임기 내에 3000명까지 늘릴 방안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어요. 한 해 입학생을 3,000명 더 뽑는다. 네. 의대 입학생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 이런 전언이 같이 달렸고요. 변수는 의사들의 반발이에요. 이게 원래 예전 정부 때도 계속 추진이 됐었는데 의협이 파업하고 그러면서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사회부에서 취재해 보니까 이번에도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총파업 얘기도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만 치부할 문제는 아니에요. 네. 이제 왜냐하면 의학이라는 건 우리의 생명권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증원보다 분배가 문제라고 의협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뽑아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너도 나도 성형외과 피부과 한다 그러면 사실 뭐 답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의 문제가. 기피과 문제, 그다음 기피 지역 문제. 네, 지방에 의사 없고 뭐 수술실에 의사 없고 또
그 이렇게 필수 의료, 소아과 이런 쪽에 의사 없는 문제는 이 자체만으로 해결하기 난망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김준일 에디터. 네.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여러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앞에서 얘기 나왔던 거 이제 내년에 총선은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주도로 치른다라는 네. 거하고 저는 좀 맥이 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그러니까.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민생 과제로 네. 대통령이 이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고 개혁 대통령 이미지로 딱 첫 타겟으로 잡은 게 이거다 지금. 왜냐하면은 이게 여론으로 보면은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리서치의뢰 지난 13일에서 19일 1,003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는데 네. 67.8%가 의대 정원 확대에 이제 찬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의사 가족 아니면은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 숫자가 이제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OECD 평균을 보면은 이제 네.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이 의사가 3.7명인데 우리는 2.6명이에요. 1,000명당. 예. 그래서 이게 멕시코가 2.5명으로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OECD에서 뒤에서 두 번째인데 한의사를 빼면 꼴찌입니다. 2.4명으로. 그러니까 의사가 많이 부족해요. 게다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거 뭐 등등등을 하면은 의사를 뽑아야 된다라는 건데 정치적으로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을 말씀드리면은 국민의힘은 2000년에 문재인 정부 때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하니까 다 반대했습니다. 그때. 물론 반대한 명분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인데 지금 뭐 이거 이렇게 강행해가지고 의사들 반발 일으키는 게 맞냐 뭐 이런 거부터 네. 좀 원래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 친화적이에요. 의사.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소득이 높으면은 자연스럽게 보수 정당을 많이 찍는 건 전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핵심 지지층을 지키는 뭐 이런 걸로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동안.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갑자기 뽑는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의사들 집단 반발이 있을 테고 이게 지지층의 또 균열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국민의힘은 일단 뭐라고 설명을 할 것이냐. 그 2000년에는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입장을 바꾸면서 그것도 확 바꾸면서 이제 네. 뭐라고 설명해야 될 것이냐. 그거가 하나가 있고 자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은 그때 이제 의대 정원 늘려야 된다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이 주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게 또 직접 발표한다면서요. 직접 발표한다라는 게 확정된 건 아닌데 오락가락하고 있지만은 지금 그쪽으로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띄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 이거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민주당이 협조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침묵할 것이냐, 조건을 달 것이냐,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관전 포인트가 많네요. 예, 지금 뭐 보건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발표를 했는데 조건은 몇 개 달았어요. 공공의대를 설립해라. 그리고 지역의대를 신설해라. 그리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라. 그게 이제 지금 지역의 의사가 부족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이제 안을 하면은 우리도 뭐 당론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이제 그 보건복지 의원들은 찬성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여당 야당 그 타협 뭐 이제 협치 이게 이제 가능한 어떤 가늠자가 될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 민주당이 저런 거 주장하는데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야 근데 저는 예. 그 정치적인 문제로 이걸 볼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정치적인 부분을 해석 잘해 주셨는데 예. 이 공공의대 늘리고 지역 의사제 도입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정말로 의사들을 묶어둘 수 있는 것인가? 지역 의사제 하면은 지금은 없나요? 뭐 지금도 뭐 있습니다만 서울로 가겠다고 수도권으로 가겠다고 막을 방법 있나요? 그런 대안들 기피과 난 안 할래요 하면 그걸 잡아놓을 방법이 있나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의료 수가 개선 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 의료에 대해서 너무 낮기 때문에 외과 이런 거 해봤자 안 되고 그러니까 성형 뭐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얘기를 하면 굉장히 판이 커지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뭐 1,000명 뭐 3,000명 얘기가 나오고 네.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대학 입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그렇죠. 어제 기사 쏟아진 것도 야, 내년에 다 재수하겠다. 우리 그리고 이렇게 킬러 문항도 없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학원가가 다 들썩이고 지금 입시 설명회 열 거 다 준비하고 있고 좀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과생들은 다 의대 준비하는 거예요. 다 일단? 예. 그리고 뭐 서울대, 연고대, 비의대도 지금 다 이번에 한번 가보겠다. 지금 공대생들 야. 지금 그러면 연쇄 이동이 지금 생기거든요. 그게 또 하나 예. 현실적인 문제는 의대는 다 도제식이잖아요. 선생님들이 잡고 가르쳐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뽑아놓으면 가르칠 교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남제인데 어쨌든 이런 거를 단칼에 빼든 뭐 윤석열 대통령 역시 윤석열 스타일이다. 이런 거는 남들은 잘 못하거든요. 이거는 뭐 좋든 싫든 약간 윤석열의 그 대통령의 밀어붙이는 스타일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현실적인 고려들이 아주 세심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다음 단계가 다가온다. 네, 다음 단계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한 얘기인데요. 가자지구 왜곡 군부대 방문해서 했던 말이에요. 예, 전쟁의 다음 단계 가자지구에서의 지상전을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근데 예고했던 시점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에 있는 민간인 대피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데드라인을 심지어 늘려줬었어요. 그 늘려줬던 게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7시였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원래 주말 사이에 지상전을 감행하려고 했는데 네. 날씨가 안 좋아서 지연됐다고 합니다. 환자들이나 노약자들의 피난 시간 때문이 아니라 날씨가 안 좋아서 미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군 투입하려면 위 공중에서 네. 비행기가 이렇게 좀 어모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게 예. 어렵기 때문에 밀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날씨 좋아지면 언제든 지금 바로 감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파괴해 버릴 거다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퓰리처상 받았던 미국의 탐사 전문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정부 소식통이 했던 말이 이스라엘이 합동 정밀 직격탄이라고 뭐 지하 50m 침투해서 반경 800m 안에 있는 인간 다 이렇게 죽이는 그런 무기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쏘고 그리고 나서 지상군 투입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뭐 언급했고 지난 금요일에 인터뷰로도 풀었습니다만 참 걱정입니다. 이 피해 보복, 피해 악순환이 과연 바람직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